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찜통더위 속에 우리 몸의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뇌졸중을 뇌졸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뇌졸중이 맞는 말입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우리 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히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덩달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여름에는 혈관이 이완돼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월별 뇌졸중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름과 겨울철의 환자 발생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네요. 그렇다면 왜 여름철에도 혈관 질환을 안심할 수 없을까요? 혈관 문제로 생기는 뇌졸중 증상 중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겨울에, 뇌경색은 여름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는 반면에 여름에는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는 혈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혈소판이 탈수나 뜨거운 열에 의해서 활성이 촉진된다는군요. 따라서 여름에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폭염에 따른 탈수나 열사병이 생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 나트륨 같은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군요. 소금이 많이 든 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싱거운 음식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육류를 멀리하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생선, 닭고기 등에 포함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폭염에는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운동을 하면 몸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혈관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더운 여름에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호흡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저강도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라면 더 좋지 않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라면 어떤 운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호흡의 정도로 알맞은 운동법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스스로 느끼기에 약간 숨이 찰 정도지만 주변 사람과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운동해야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시각장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언어장애, 팔다리 마비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해서 혈전용해제를 주사해야 뇌혈관에 다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 등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집 근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뇌졸중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다른 심장 질환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5%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병을 동반한다고 하네요. 당뇨병 환자도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면 뇌졸중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이거나 혀가 굳어지고 현기증, 손발이 굳어지는 증상,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뻐근한 느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뚜렷한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오해할 위험도 높다고 하네요.
심근경색 증상을 체했다고 오해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거죠.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을 구분해보면 흡연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흡연은 동맥경화증 위험인자 중에서 핵폭탄급이고 급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요인을 조절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라죠. 그 다음이 고지혈증, 고혈압의 순서라고 합니다. 또 당뇨병도 흡연만큼 중요한 위험 요인이지만 한 번 발병하면 아무리 혈당을 잘 조절해도 혈관 질환 위험성을 갑자기 낮출 수 없는 만큼 그런 점에서 위험성을 바로 낮출 수 있는 금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네, 정보 톡톡 오늘은 올 여름 무더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되는 점이 있는 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